안녕하십니까. 시사일전 진행자 최용수입니다. 오산시 내산미동 일대 3만 8천 평이 9년째 방치되고 있어 오산 시민의 혈세 517억 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산시 정치인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현안을 마치 실현할 것처럼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는 서울대 부지 병원 활용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이건재 위원장님을 모시고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도 황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네. 예, 또 이건재 의장님 이름 딱 석자를 대면은 오산시에서는 부지런한 이건재라는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도 시장 출마를 하셨고 또한 지난 언제죠? 20대 총선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산의 구석구석 또한 오산의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오산 시민께 간단하게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국이 어렵고 힘든 시국입니다. 또한 우리 새누리당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 여러분께,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엎드려 사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오산 발전을 위해서 초지일관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산시 내산미동 251-3번지 일대에 3만 8천 평인가요? 네, 3만 8천. 3만 8천 평에 한 8년째 이제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부지가.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이제 뭡니까? 혈세 낭비라는 그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2008년도에 아마 MOU 체결이 됐었나요? 네, 2008년 4월 달에 MOU 체결을 한 걸로 알고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인들이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현재 8년이 지났지만 실현을 하지를 못했어요. 공약 이행도 못했고. 뭐 이건재 의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매스컴에 이제 전달을 해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또 어떻게 뭐 세미나도 개최하시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건재 의장님? 현재 서울대병원이라는 그 부지 3만 8천 평이라는 부지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뭐 앞으로 다른 뭐 좋은 계획안이 또 있는지 아니면 지나간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뭐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산미동 일대에 3만 8천 평 부지를 2008년도부터 매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10년 4월까지 517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9년 동안 방치한 이자만 따져도 250억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총 합의 800억이 손실된 투자된 그 서울대병원이 9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근데 지금 뭐 그냥 썩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흔히 주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농장 하고 있습니다. 참 한 시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오산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님께서 2008년도, 2012년도 18대 19대 국회의원 출마하실 때 서울대병원 유치하겠다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 지키지 못했습니다. 곽상욱 시장님께서 2010년 6월 2일 날 지방선거 출마하실 때 서울대병원 유치하겠다 또 공약하셔서 당선되셨습니다. 근데 당선을 되셨는데 2012년도가 만료 아니었습니까? MOU 체결을 한 기점이 그죠? 예. 그 2008년도에 했다 2012년도인가요? 그때 끝났죠. 2014년 3월 13일 날 서울대학 병원 측에서 더 이상 자기들은 서울대 병원을 건립할 수 없겠다라고 파기를 했던.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나서도 다시 공약을 이제 그 시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이제 당선되고 되셔서는 서울대 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고 없는 형편입니다. 실정입니다. 네, 그럼 현재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또 다른 방안이 있다고 언론에 그때 매스컴에 잠깐 보도가 됐었는데 뭐 재난안전체험관을 진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립하겠다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난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또 지진 피해가 있으면서 국가에서 각 도에 응모를 합니다. 이제 9개 지역 광역 지자체에 공모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그 공모에 이제 응하게 돼서 공모하게 되는 거죠. 예. 경기도에서는 31개 경기도 시군에 또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오산시에서 이제 응모가 된 상황입니다. 몇 군데에서 지원을 했었나요, 당시에? 뭐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민 혈세로 517억을 투자해서 800억의 손실을 본 그 서울대학병원 부지에 국비 100억, 도비 100억, 시비 100억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예, 300억이라는 거죠. 그럼 예. 거기서 시비 100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5천 평을 시가로 따지면 150억 정도가 손실이 됩니다. 250억을 투자를 해서 그게 오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게 무상 제공하는 거죠. 기부채납 하는 기부채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구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기부채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 혈세 250억을 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게 경제적으로 오산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저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전 재난 종합 체험관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체험관을 하는 건 좋지만 오산 지역 형편에 따라서 효율성 가치에서 그 가치가 있느냐라고 따져보자는 겁니다. 뭐 살림살이를 보고 이젠 뭐 집도 짓고 뭐 차도 구매하듯이 오산시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넉넉치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너무 과소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꼭 그게 오산이어야만이 안전체험관을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인근 16배 큰 화성이나 14배, 12배 큰 평택이나 용인에 가까운 오산의 인근 지역에서도 만일 그 안전체험관을 서탄면이나 진이면, 남사면, 정남면에 아마 유치해도 네. 오산의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충분히 그 체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오산 인근 바로 그 어디입니까? 오산 평택 경계에 있는 남사면에도 현재 소방학교가 있어요. 그 넓은 부지에 얼마든지 국가 사업이면 실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산시의 굳이 유치를 해서 오산시 지역 발전, 한마디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얼핏 들면은 그렇게 언론에 비춰져요. 그게 실현 가능성이나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산에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물안기 수목원을 이렇게 견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안기 수목원이 있지만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경기도에서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또 입장료도 경기도에서 다 받아갑니다. 오산시는 교통체증만 일으키고 단지 그 인근에 있는 식당 몇 군데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경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안전종합체험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젊은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와서 체험한 건 좋지만 체험하고 다시 그 지역으로 가버리는 교통체증만 일으키는 그런 교통체증 유발을 할 수 있는 그것만 오산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피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투여된 그 땅에 250억을 재투입해서 거기에 안전종합체험관을 지어서 그게 경기도에게 다 관리를 맡기고 경기도에서 다 한다고 하면 오산에게는 무엇이 돌아오느냐.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에서는 오산 자녀들을 위해서 이 체험관을 지어서 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만들겠다라고 홍보를 하겠죠. 근데 꼭 그게 오산이어야만 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울대 병원 부지에야만 하느냐. 그 부지가 아니고 그 가까운 인근 지역도 오산의 다른
저렴한 땅을 구입한 그 지역에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아, 근데 이제 얼핏 시민들께서 이제 받아들이실 때 오산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민들이 혐오시설, 이번에 특히 두곡동 같은 경우에 폐기물 2차 처리장을 하면서 있어 시민들이 그 반대가 심했지 않습니까? 저희 언론에서 나갔지만 이제 처리를 했어요. 이제 그런 혐오시설 위에 이런 안전체험관이라고 하면 시민들께서는 크게 뭐 무슨 국가시설이라고 유치를 하게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산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로 지어지고 또한 운영비조차도 그럼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오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운영비를 조달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확실하게 좀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기도에서 250억으로 오산시에서 투자를 해서 그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산시는 땅하고 시비 100억을 투자해서 국비 100억, 도비 100억, 300억을 투자해서 지어서 네. 그 관리는 경기도에서 다 하고 입장료 또한 입장료는 아마 받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관리 주체는 경기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영부임대잖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산시에서는 이제 유치 비용이나 분배해야 할 국도비 중에 지자체에서 100억을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부지 비용. 부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 그 부지기 때문에 기부 체납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뭐 그 시가가 150억이 됩니다. 예, 그렇죠. 시가가 한 150억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도 무량기 수목원이 오산시에 있지만 결국 오산 시민들에 대해서 크게 혜택은 없습니다. 특히 무량기 수목원 같이 이제 국립이나 시립, 도립 수목원 같은 경우에 진지시에도 있고 다른 지자체 부모게 되면은 시민들한테는 무상으로 이제 입장을 하게 있어요. 하게끔 돼 있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 그런 뭐 특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 입장객 받아주고 교통만 주말 되면 상당히 수청동 주민들입니까? 그쪽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신다는 그런 의견인데 또 그럼 식사는 어디에서 하느냐? 저도 그 상가를 이렇게 면밀히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식당은 그렇다고 잘 되는 편이 아니래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인근 동탄 지역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오산시에서 그만큼 또 치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뭐 독산성 먹거리 뭐 산업이라고 해서 잠깐 만들어놨지만 식당 곧 몇 개 있습니까? 무늬만 먹거리 그 뭡니까? 그 사업이라고 만들어놓고 결국은 크게 그 사업에 대해서 진척을 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젠 그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이 됐나요? 네네. 그 이제 종합체험관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험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나 효용성에 대해서 그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 하는 거고요.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을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찬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반대의 목소리를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250억의 혈세가 낭비되면 네.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민 의견을 수립해야죠. 시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의원들께 상의도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다 결정된 다음에 통보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다. 시민공청회를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 그래서 결정을 어디에서 다 최종적으로 하는 거죠? 이미 이 추진 과정을 보면 네. 경기도에서 응모를 해서 그 갑작스럽게 이제 오산시에서 그 응모에 응해서 오산시에서 이제 그걸 공모가 된 거죠. 되고 나서 그 다음에야 시의회에 이야기하는 그런 거꾸로 된 그 행정을 이번에 했던 거죠. 그래서 예. 시의원들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항을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고 이제 처음에는 반대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네,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쪽 그 집행부라고 하죠. 그 시청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의원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급박하게 들어가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기밀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다. 그런 변명을 했어요. 결국 뭡니까? 그래도 그 공모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쪽 그 뭡니까? 공무원들 같이 그런 공모를 하고 그런 사업
구상을 하게 되면은 보통 시의원들한테 업무 보고 때 보고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그거를 이제 그 질타를 한 시의원이 계십니다. 새누리당 쪽에.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쪽 그 공무원 측에서는 이거는 급박하게 들어간 비밀이기 때문에 그게 발표되면 안 된다. 뭡니까?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유지했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 예를 보면 예. 오산시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며칠 전에 오산의 모 신문에 안민석 의원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이번에 두곡동 네. 폐기물 네. 어떻게 시민들에게 의견을 한번 수렴하지 않았느냐. 네. 그 폐기물 시설을 함으로써 분진하고 혐오 시설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질 줄은 뻔히 알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그냥 추진할 수 있었느냐.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반대하고 또 시위하니까 이제 또 시장님이 급기야 또 이제 또 없던 걸로 하자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안민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아니, 같은 당 아닙니까? 같은 당인데도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그렇게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느 분께서요?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당 소속에서도 국회의원마저도 모르는 그런 행정을 시에서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시의원들의 같은 당의 시의원님들께서도 의원님께 보고를 안 했는 건지 그것도 의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어쨌든 결론은 시민들에게 그런 중요한 사항은 이야기하고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시민을 섬기는 지자체장의 도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말씀하실 때 시민이 시민이 시장이다, 예.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는 행정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폐기물에 대해서 잠깐 제가 뭐 언급해드리겠는데요. 서울대병원 부지하고 좀 별개된 문제인데 그 두곡동에 그러니까 세교 신도시가 들어오는 100m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사업주가 또 김민혁이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오산시 또 모 단체장 그 여성분인데 그 남편이 사업자를 냈고 또 모 조경에서 억대의 단위 수의계약을 수년 동안 해왔던 그 단체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 안민석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며 현재 시의원인 장모 의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거를 국회의원께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또 같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정당끼리 항상 연찬회를 개최하고 토요일마다 토요 산악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거는 뒷북을 치는 것 같다는 그런 그 언론에서 지적했다고 하지만 뒷북을 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같은 정당끼리 상의를 안 하겠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시민들이 거세기 때문에 반발이 거세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인터뷰에서 그건 공무원을 일벌백계 한다는 거 어떻게 일벌백계 합니까? 네. 아니 공무원의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까지 일벌백계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그건 뭐 이제 우리 안 의원님께서 뭐 지적 사항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방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산시 의회가 7명의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중에 우리 그 이건재 의장님 그 정당 시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이제 세 분. 네,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쪽에 다수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럼 단체장은 누굽니까? 시장은? 같은 민주당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어느 분입니까? 같은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또 그러면은 도의원은 누굽니까? 두 분 다? 오산에 두 분 다 같은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정치인분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일사천리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그냥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행정과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께서도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네. 새해부터 양당의 정치의 논쟁 자리를 마련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나 의회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 그러면은 그 상생의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협치 한다고 하는데 이제 다수당인 그 오산의 정치인
그 민주당과의 그런 정치 협력이나 또 그런 좋은 정책 제안이나 그런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2016년도 총선이 끝나고 새누리당 위원장을 임명받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오산에 협치해야 된다. 중앙정부 집권당 새누리당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돕겠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또 안민석 의원님께서 열심히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시장님, 안민석 국회의원님, 또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위원장 함께 힘을 합치면 흑묘, 백묘 등소평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산 발전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서 정말 오산을 잘 살 수 있는, 제가 바라는 것은 경제입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평택에 200만 평에 유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성은 지하철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오산 발전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좀 50년, 100년의 좀 미래를 좀 바라보자. 그래서 협치를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안민석 국회의원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또 곽상욱 시장님은 제가 또 시장님실에서 한번 면담을 하면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오산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하고 또 새누리당 시의원님들하고 또 저하고 오산시 단체장하고 같이 한번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오산의 현안에 대해서 서로 발전을 지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번 논의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는 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치라는 게 오산에서는 우리가 집권 여당은 여당이지만 야당이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2분, 시장님, 시의원님 4분 다 더불어민주당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제안을 들어서 그걸 같이 있게 공유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새누당의 협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건 앞으로 힘이 없고 부족한 저희들의 탓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오산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2017년도부터는 제가 백두대간을 다녀오면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자. 오산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자. 아직까지 오산시 정치인들이 오산시에서 독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주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들의 옳은 소리만 다 시민들에게 하는 거죠. 시민들의 귀와 눈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대항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저도 새누당이 어렵고 힘들지만 새누당이 뭐가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잘났다고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2017년도 백두대간을 갔다 오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오산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가 시민을 대변하는 그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권재와 새누리당과 우리 당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는 오산 발전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